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은지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감염병 재난의 시대,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우리나라를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히 뒤덮어 버렸죠. 그리고 그 뒤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마 제 질문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은 마음이 우울해지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내가 즐기던 것들을 하기가 어렵고, 내가 꿈꾸었던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사실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운동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아, 그래.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전화로도 만나보자 하고요. 올해는 이거 할 수 없으니 내년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보자. 아마 이런 것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난은 우리 개인이 넘어서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불투명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감을 더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갈까? 그래, 올해 지나간다고 쳐보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무엇이 올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답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절망스러운 이야기인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세월호 때 재난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재난 후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재난은 몇 년이 지나면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찾아본 논문들의 그런 몇 년이 걸리냐는 굉장히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감염병 재난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비록 예측하긴 힘들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아, 이게 조그만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찾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염병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사회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대구에서 감염병이 처음에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 대구 하는 선입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 종교가 이 코로나와 연관이 되면서 우리는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또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서 낙인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그 낙인 효과는 자연스럽게 그 그룹을 배척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큰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일어나요. 예전에 메르스 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방역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직원의 자녀가 너는 어머니가 메르스에서 일하니까 혹은 아버지가 메르스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우리는 너한테 거리를 두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염병에 걸리는 거는 어떤 개인이 잘못을 해서 생기거나 그 사람이 원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인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많은 감염병에 관련된 뉴스들은 낙인을 피해야 한다.
확진자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메르스 때 감염병에 관련된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격리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반응들을 보였는지를 확인했을 때 감염병에 대한 불안, 현실적인 불안, 불편, 그리고 고립된 것에 관련된 걱정, 낙인감들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감염병은 우리가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내 옆에 사람이 감염이 된 사람이었을 때 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나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갖게 되지만 나도 또한 그런 가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그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감염병들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염병은 어떤 사건이 끝나고 이벤트가 끝나고 딱 끝나는 그런 재난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형태를 변형하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심리적인 피로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포데믹입니다.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염병 상태를 에피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보의 그 접두어를 붙여서 인포데믹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죠. 이 말의 기본 뜻은 에피데믹도 무섭지만 전염병도 무섭지만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마음의 불안의 전염병도 그거 못지않게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확진자가 늘어났다. 어느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뭐 어디를 이동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상태가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공포가 극대화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신체적인 어려움도 큰 문제지만 이런 인포데믹으로 인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불안, 공포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은 이런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들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이들은 혼자서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해서 벌 받으면 어떡해? 내가 벌 받아서 감염병에 걸리면 어떡해? 이런 상상의 나래들을 펼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무분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정보들,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런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지만 어떻게 하면 과하게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들을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재난을 전문가들은 몇 가지 단계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재난 전기, 두 번째가 영웅기, 그 다음에 허니문기, 환멸기,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 나가는 재구성기로 나눕니다. 사실 재난 이전의 단계라고 하는 거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코로나가 심하게 발병한 시기가 좀 늦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도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쯤 그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기가 제주도라는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재난 이전의 단계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난 이전의 단계가 되게 훨씬 더 격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카트리나가 있었을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차를 타고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긴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의 태풍 시기에도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태풍이 온다, 언제 온다, 어느 정도의 바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도 있지만 그 시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재난 이전의 단계를 넣는 이유는 재난 이전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재난의 영향도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실제 충격 단계예요. 어떤 재난은 이 충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행기가 그 9.11 테러처럼 비행기가 슝 지나가는 그 순간이었다면 그 순간 자체는 굉장히 짧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감염병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는 충격의 단계가 깁니다. 최근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 상태에 관련된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였냐 하면 보통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자살 사고가 있었던 게 4%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검사를 했을 때에는 14%에 달하는 자살에 관련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한테 충격을 확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리한테 충격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재난에 따라서 충격의 단계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보셨던 세월호에 관련된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 장면을 TV로 생생하게 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그게 오랫동안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 전체의 세월호 재난의 충격의 단계가 되었겠죠.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은 영웅 단계입니다. 영웅 단계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충격이 있은 후에 어떤 이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짠하고 나타나서 지역사회의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영웅 단계입니다. 이 영웅 단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구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의료진이나 그리고 간호사들, 간호장교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웅적인 행위를 보고 굉장히 열광하고 안도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 힘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때에도 마찬가지로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구출했던 그 분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뉴스에서 위기에서 기적을 만든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기적을 만들어낸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었습니다. 이런 영웅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허니문 단계가 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단계들은 굉장히 짧기도 하고 그리고 재난 이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허니문 단계, 환멸기, 그리고 재구성기는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재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허니문 단계는 허니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고 힘든 재난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재난을 이겨내려는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난 지역에 자원을 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도움들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역시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하는 낙관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허니문기는 일반적으로 몇 주만 지속이 되게 됩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원고등학교의 운동장을 꽉 채운 촛불을 봤어요. 그때 시간이 10시가 넘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원고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친구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넓은 운동장에 가득 찬 촛불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허니문기에 나타나는, 굳이 물자를 가져다 대거나 굳이 가서 봉사를 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는 허니문기의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외국의 예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뉴질랜드의 여성들이 보인 행동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 총리였던 분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히잡을 쓰고 피해자들을 찾아갔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감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인 모범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그런 현상일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많은 뉴질랜드의 여성들이 그 총리처럼 본인들도 히잡을 쓰고 그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피해자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집니다. 사실 이런 허니문기에 전폭적인 지지, 특히 이제 심리적인 사회적인 지지는 우리가 이후에 피해자들이 이후의 삶을 사는데 마음에 굉장히 큰 자원이 됩니다. 우리는 재난과 트라우마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매료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트라우마를 입으면 상처가 생길 거야. 그 사람은 평생 그 아픔을 잊지 못할 거야. 코로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거야. 우리는 그 뒤로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될 거야. 나 코로나 때문에 취업 못했어. 내 삶은 이렇게 끝까지 어둡게 갈 거야.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 재난 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트라우마나 재난 이후에 그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을 하는, 예전처럼 회복이 되는 그런 아주 감사한, 레질리언트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 이전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혹은 더 발전된, 혹은 더 성장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외상 후 성장입니다. 근데 이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지지인 겁니다. 저는 단원고 학생들을 7년 동안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오면서 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네한테 도움이 됐던 게 뭐니? 어떤 것들이 너네들을 그래도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줬니?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곁에서 늘 지지해 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다른 것도 힘이 되는 게 많지만 그것도 우리한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사회적 지지입니다. 사회적 지지는 재난으로 인해서 안전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서로 돕지 않고 내팽개치고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채로 남아질 것 같은 그런 나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사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신을 다시 신뢰로 돌려놓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지지의 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연구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생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친구들이 분노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에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후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은 환멸 단계입니다. 허니문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환멸 단계가 오게 되면은 그런 희망들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재난이 지나간 후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서로 열심히 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내 빚을 갚아주지는 않죠. 나는 1년 동안 내 삶의 계획이 틀어졌고 옆에서 사람들이 힘내 얼마나 힘들겠어 연락하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내 삶을 살아주진 않죠. 근데 점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리고 전폭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서서히 쓰러지면서 실제로 필요한 어떤 욕구 이제 와서 보니 나는 너무 힘들어서 심리치료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더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근데 실제로는 재난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런 서비스들은 줄어들거든요. 이런 불일치가 생기면서 우리는 환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멸의 단계는 몇 달 혹은 몇 년 굉장히 긴 시간이 가기도 해요. 이 환멸의 시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예전에 한겨레에서 했던 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였냐 하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네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어떻게 느끼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한 대답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사 전에는 61.9%였는데 이후에는 무려 24%로 줄었다는 거죠. 국가가 나를 위기로부터 구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46.8%에서 7.7%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도 66%에서 36.1%로 급감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측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환멸기여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친구가 소중하다라는 대답이 90%에서 95.3%로 늘었고요. 부모의 소중함 역시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참사 이전보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68%에서 74%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사를 겪은 그 지역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가 일어났던 고잔동을 중심으로 간접 피해자 분들까지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언론, 인터넷이 나한테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참사 전에는
5점 정도였다면 참사 후에는 2점대로 줄어드는 그런 신뢰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런 언론의 피해를 경험한 게 아닌데 왜 거기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세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안산 지역 공동체니까요. 그 아이들 또래 아이를 저도 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후배니까요. 이런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재난 이후에 국가, 사회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함께 연대해서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환멸 단계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슬픔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함께 해야 된다는 연대의식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는 희망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그 다음에는 회복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회복의 단계는 어느 날 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환멸의 그런 감정들이 있고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작은 회복의 움직임들이 또 쌓여서 어느 날 이렇게 천천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세상에서 이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5년 4월 16일 날 단원고 학생들이 모여서 본인들만의 추도식, 본인들만의 그 일주기 추도식을 여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단원고를 바라보면서 저 학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저 학교의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똑같은 걱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구성원들은 그거를 극복할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누구를 추도식에 오게 할지도 본인들이 결정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본인들이 하고요. 음악도 본인들이 고르고 영상도 본인들이 만들면서 선배들을 기리는 혹은 후배를 기리는 혹은 내 친구를 기리는 추도식을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준비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 본인들이 준비한 진심이 담긴 추도식을 끝내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밖에 나가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고생했어. 정말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조금씩 성장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주년, 2주년이 되었을 때를 기념일 반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사를 경험한 혹은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혹은 어떤 분들은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은 그 날이 다가오면 그 날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리고 그 날이 오는 거를 때로는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또 그 날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모입니다. 나만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하죠. 이 재난을 지나가면서 있는 이 기념일을 그리고 기념일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회복의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정말 넓은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잃었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범죄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사람들은 그 다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집을 복원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집들의 정리를 도와주고, 그 자원봉사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리드하는 NGO로 훗날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단계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화성 시랜드 참사라고 우리가 정말 예쁘고 조그만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잃었던 그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 재난 이후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보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명 비닐 우산을 나눠주고 카시트를 무상 보급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안전하지 않은 것들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만든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단체는 아이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상담받는 게 싫지? 우리는 왜 학생 때 그렇게 심리치료 받는 게 싫었지? 우리의 아픔을 잘 공감받지 못해서 그랬구나. 아픈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때때로는 잘 받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참사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지만 다른 트라우마로 힘든 아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한 이 나라에서 본인들이 안전기지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운디드 힐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트라우마를 설명해주는 인형극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설명해주는 동화책도 만들어서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난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난의 단계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딱 떨어지거나 손에 딱 잡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코로나 1년, 그리고 그 후에 올 시간들,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가 굉장히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방법의 마지막에는 이런 걸로 끝나요. 희망. 이 시기는 터널과 같아서 언젠가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갈 거고 그 끝에 희망이 있을 거라는 걸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희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까 한겨레 신문의 그 조사에서 아이들이 환멸을 느끼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단원고 주변의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우린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희망은 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재구성 단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